안녕하세요. 느린발 탁구TV의 박상숙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자, 저번에 드라이브는 이제 크게 루프 드라이브, 기본적인 커트볼 드라이브, 찬스볼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라면은 이 세 가지를 또 구분해서 거시되 그 다음 볼에 대한 준비, 내가 이렇게 걸었으니까, 내가 루프를 걸었으니까 다음 볼 드라이브나 아니면 다음 준비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커트볼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는 다음 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건지, 아니면은 결정구를 하셨는데 상대방이 받았을 때에 대한 어떠한 대비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루프 드라이브를 걸면은 루프 드라이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의 회전을 굉장히 많이 주게 돼요. 그리고 루프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거는 분명히 내 볼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시간조차도 좀 많이 걸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거는데 이게 한 1초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분명히 루프 드라이브는 2초가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정구 드라이브가 되면은 한 0.5초가 걸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시간도 분명히 각각 다 다르게 온다는 거죠. 특히 루프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볼을 보내는 시간도 상대방한테 공이 가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지만은 루프 드라이브 자체가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밀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전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이 빠르게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는 시간에서도 넘어가고 내가 준비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지만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도 이 볼이 되게 빠르게 오는 경우보다는 천천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더 빠르게 위에서 잡아주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에요. 자, 밑에서 끌어올렸을 때 천천히 상대방의 공을 죽여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하면은 내가 빨리 위에서 공을 잡아주는 드라이브로.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빨리 잡아서 전진 드라이브로 이런 식으로 걸으시면은 좀 더 효과를 좋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천천히 걸었는데 받았는데 내가 또 천천히 걸면은 받으면서 이 볼도 천천히 오는 시간에 상대방도 준비를 또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다음 준비를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득점력을 좀 더 높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루프 드라이브 걸었을 때는 좀 더 위에서 공을 잡아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는 기본 드라이브. 보통은 이제 이런 드라이브를 걸면은 공 자체가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정도만 걸어도 공이 굉장히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루프 드라이브 걸었을 때처럼 전진으로 붙어 있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커트볼 드라이브 걸었을 때 기본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공 자체가 쭉쭉 나오는데 내가 붙어서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스윙 자체가 굉장히 빠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내 범실이 많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드라이브로 연타가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중진 드라이브 걸고 내가 밀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좀 더 전진성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줬다 하면은 그 다음 볼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은 여유를 두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막 더 빨리 막 이렇게 걸면 되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선수가 아니잖아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소화한다는 게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그 상황에 맞춰서 빨리 갔으니까 빨리 오는 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이런 식으로 거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결정구 드라이브. 이 정도의 파워가 같다는 얘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받으면은 그만큼 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결정구 드라이브는 항상 결정구 드라이브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항상 상대방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결정구를 했는데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또 대비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뭐 다시 연결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게 가능해지시지, 충분히 결정구라는 거는 체중을 실어서 앞으로 전진으로 고르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에서 연타 드라이브나 이런 게 나오기가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끝내려고 걸기는 했지만은 혹시라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분명히 다음 리턴이 조금이라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냐 보다는 사실은 내가 결정구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언제든지 상대방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분명히 공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이 오지를 않아요. 분명히 내가 건볼에 대해서 상대방도 그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뭐 리시브 아니면 디펜스 이런 것도 항상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루프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회전량으로 하여금 죽여주려고 해서 내가 좀 더 위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전진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공이 좀 더 빠르게 가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좋다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무조건 또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느린발 탁구TV의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